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행동 최만동입니다. 오늘이라도 좀 코로나를 비롯한 국가적 난제들이 좀 잘 풀려나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7,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 코로나 종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외치고 싶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절규를 쏟았습니다. 정부는 또 정치권은 한시바삐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다 50조 100조 하지만 누구 하나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지급을 할지, 또 언제쯤 할지 그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들 각성하시오. 제가 주필로 있는 자유일보는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일면 머리 기사와 또 점프해서 인면까지 아주 길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배후가 다름 아닌 성남 지역 조폭, 성남 국제마피아라고 하죠. 그들과 경기 동북으로 종북적 사파, 이들이 배후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꼬리를 감추는 그런 말 뒤집고 분포하고 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대장동 의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이 경기 동부 극좌 주사파 세력과 성남 국제마피아라는 조폭이 합작해 어두운 그림자를 배후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이 보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과 경악을 감출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당국, 검찰, 경찰, 이 엉터리 같은 것들, 김문수, 김창, 이 검경의 수뇌부들아,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꼬리 감추기 수사를 해야지. 유한기에 이어 11일 만에 또 김문기가 어머니 죽음을 당했다. 이들의 사인에 어둠의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은 그 수뇌부들은 비겁하게도 김모수, 오임대 물 같은 자와 윤청, 한심한 이 수뇌부들이 수사를 하는 듯 마는 듯, 경찰은 용산경찰서에 맡겨가지고 6개월 시간을 허비하고, 검찰은 또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핵심 중에 핵심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이어 지금 선대에서 부실장이지만 사실은 제2인자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이 검찰 호출에도 수사를 거부한 그런 오만 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강제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검찰 간판을 떼고 공소청을 전하게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수사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동안 말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조국이가 설계한 엉터리 같은 이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 공수처라는 형편없는 한심한 당장 바뀌는 즉시 간판을 내려야 할 공수처, 검찰, 경찰, 이 수사권들
미국 FBI 같은 특별 수사 체제를 하나 구성하고 검찰은 공소만 전담하는 아주 예외적인 수사를 빼고는 공소청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기소에 필수적인 보안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저는 하겠습니다.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찰과 중앙경찰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또 주요 수사기는 넘겨서 FBI 같은 그런 기구, 새로운 기구가 공수처는 없애고 수사를 맡도록 하면 됩니다. 일정의 수사 기구가 거각을 체결하고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불공정 행위들을 다스리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 어제 당신이 내려가 살 양산의 사저가 모습을 드러냈더군요. 공정률이 60%라고 하는데 참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했다고 그렇게 당신 돈으로 사저는 샀지만 경호동은 또 국가의 돈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내려가서 평온한 삶을 살려면 이 믿지 못할 검찰, 경찰의 수사를 맡겨놓을 게 아니라 메머드급 특별검사를 또 하라고 여야 촉구하고 가름을 타야 그런 결단을 내려서 당신이 직접 발의를 해서 특별검사를 체제를 가동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죽은데 이 죽음의 행진을 당신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대통령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단하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당신 양산에 사저를 지어놓은 거기에 살지 못할.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 당신은 퇴임 후 어떻게 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투하고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못할 거다. 그러니 마지막이라도 특별검사를 결단했다는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끝까지 결단하지 않고 비겁하게 우유부단하게 뭉개고 있다면 당신은 퇴임 후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재명 호남 민심이 썰렁하게 냉각해가는 것을 우려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 상위 공무를 맡고 별 활동을 하지 않고 이재명 선거운동을 소닥부닥하는 이낙연을 겨우 설득해 오늘 점심을 같이 먹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이낙연에게 국가대전환위원회 명칭은 또 달리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자신과 함께 이재명과 이낙연이 국가대전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돼서 이낙연에게 썰렁해지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선거운동을 단독으로 맡기겠다는 그런 구상을 제안했고 이낙연은 흔쾌히 수락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제가 여권 핵심으로부터 취재해서 단독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직 이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디어빌 제가 156번째 미디어빌의 인자는 채운의 주충우돌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썼으니 미디어빌 들어가셔서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의혹의 불길이 영원히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어 이재명은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저께 여기자 협회 30주년 기념식인지에 갔다가 기자들에게 진땀나는 그런 질문 공세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질문하고 특별검사에서 질문하자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그 전에 사석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계속 발목을 잡자 미치겠다라고 했는데 보시오 이재명 정신 차려 이놈아. 정말 미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정말 미치겠다. 그리고 유한기 김문규의 유족들이 정말 미치고 불쩍들이
원통하고 원통해서 미칠 지일 거다. 너가 어떻게 그런 아무 말 되지 않으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재명 정신 차려 이제야.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신문이 보도처럼 자유일보의 보도처럼 주사파 경기동부 주사파 한 청년 이 극좌 세력과 성남 지역 조폭이 진짜 성남동 게이트 벽에 있는 건지 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너희 그 죄를 털어놓을 게 있으면 털어놓아라 빨리. 특별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대통령에 너가 당선될 가능성은 나는 거의 0%라고 보는데 그런 낙선 후 너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너희 미래가 내 눈에는 보인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 교체 또 시커멓게 누르붙은 여의도 불판 확 갈아엎는 정치 교체까지 내년 3월 9일 현명한 한 표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야 우리 아들, 딸들, 아들, 딸들의 아들, 딸, 우리 손자, 대대, 천년만년 잘 살아갈 그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몰려갔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반드시 특검을 메모특검으로 구성해 대장동 게이트와 2명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도록 하십시오. 그런 문 대통령을 향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즉각 특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폭 세력과 대통령이 조폭 세력을 빼게 된다면 이게 나라가 조폭공항이 되지 않겠느냐고 페북에서 밝히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해야 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라고 하는 자는 이준석 알라 대표는 땡깡을 부리고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을 또 미디어 본부장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애늙은이가 끝까지 당에 해코지를 할 요량인지 당대표직은 한사코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대 이대로는 다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한다. 이자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자가 2012년 김종인과 인연을 맺은 이후 김종인을 정치적 선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둘은 정치적 사제관계인데 둘이 툭 하면 당무 거부를 해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못돼 먹은 작태를 김종인 영감의 전매 특허가 당무 거부 잠적 그래서 자기 뜻 관철하기인데 그 제자인 애늙은이 준석이 그것을 배우가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나듯이 함부로 엉덩이 뿔로 이놈을 들이받고 저놈을 들이받고 하는 망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이 대선판에서 이런 해당 행위를 하는 자를 즉각 당에서 축출해야 하는데 김종인, 윤석열 후보 결단해. 저는 알라가 경거망동을 하고 있는데도 김종인은 소다 부듯 강 건너 불고기 하듯 김종인 아직도 내각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도사냐? 2년 전에 내각제가 돼서 네가 총리를 하고 싶단 말이야? 한심한 영감 같으니라고 그런 노욕을 부려 계속 짬짬이 하듯이 늙고 노회한 엉덩이 뿔난 송아지 둘이 목리와 투정으로 후보를 흔들고 야당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결코 역사가 너희들을 응징할 것이며 나도 좌시하지 않을 테다. 조선일보는 일면머리에서 내년 공시가 다시 10% 급등했다.
이 보유세 번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의미 있는 보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진. 이 참 문재인 대통령도 6년 전 이재명도 기울이면 남반구는 따뜻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피한 추위를 피하는 휴가 출장을 빙의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자들이 이제는 출장이랍시고 9박 11일 동안 위를 두고 왔어. 그때 이번에 숨진 목숨을 강제로 자살당한 듯한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사업자인지를 데리고 왔는데도 9박 11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승장씨한테 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런 발뺌을 하다가 꽃일자 앞에서 이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심한 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니 시장실 회전의제에 구두도 신은 채 발을 올려놓고 이재명은 아부성 미소를 지으면서 둘이 엄지척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성남 조폭들의 큰 형님이니 이태호라고 합니다.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측근은 최보식 언론인가 하는데 나와가지고 성남지 영어 강사하는데 근거를 잘 대지 못했습니다. 이 조폭과의 유착 이 사진 한 장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어느 때는 100마디 1000마디 웅변보다도 더 위력적입니다. 오늘 이 두 사진 자율배에 실린 조폭으로 보이는 자가 턱하니 회전의제에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거만하게 앉아있고 이제는 서서 아부성 미소를 지으며 둘이 의기투합한 듯 엄지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 일면에는 이재명이 숨진 고 김문기 바로 뒤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는 또 유동규 9박 10일 그 갔다 와서 대형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익초과 환수장 없애버리고 그래서 수천억 화천대유 돈 노다지를 맞게 해줘. 그 돈이 김만배의 것인지 차명으로 또 어느 누구의 대선 자금을 위한 건지 검찰이 똑똑히 밝혀내야 하는데도 안 밝히고 있으니까 특검도 필요한 중입니다. 대장용 개발 이익은 분양된 것만으로도 지금 수천억 대인데 8,700억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분양이 되면 1조 몇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워낙 여론이 따가우니 그게 환수가 되고 하겠죠. 그러나 그 윗선 몸통 정진상이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검찰은 눈치를 보고 있고 반드시 특검 대비해가지고 윗선 몸통 어머니 2명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네. 과연 정북자파와 성남 조폭들이 이 배후에 있는 건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3월 5일 정권 정치국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그래서 야대통 야권이 크게 뭉치고 정정교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이렇게 나라의 앞날을 밝게 만드십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